안녕하세요. 일본의 최호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고독의 오후입니다. 고독의 오후는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린다면 꼭 올리고 싶은 영화로 리스트에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애정이 남다른데요. 이 영화에 대해 짧게 저의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까지 오래 본 다큐멘터리 작품 중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장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뛰어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걸작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 윤리적인 선 위에 서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투우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이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소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소가 투우장에서 죽게 되는 것을 촬영했다는 것이고 저는 소들의 죽음을 담은 영상을 걸작이라고 극찬하는 입장에 서 있기에 윤리적인 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소개하면서도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 올해 최고 다큐멘터리 영화 알베르트 세라 감독의 고독의 오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영화의 소재인 투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우는 스페인에서 시작하여 아직까지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논란도 말도 많은 문화이지만 현재 있어서 투우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투우 경기 자체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고 비용도 비싸다고 하죠. 그렇기에 투우를 보고 싶다고 하여도 쉬운 편이 아닌 것이죠. 투우에 대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는 유일한 예술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스페인 대전 당시 전쟁에 참전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투우를 관람하고 나서 투우의 매력에 매료된 것이죠. 그만큼 투우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문화와 전통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우의 과정은 세 막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피카도르, 반데리예로,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인 마타도르가 등장합니다. 마타도르가 등장하여 소의 목숨을 끊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피카도르는 창을 든 기마로 등장하여 소에게 창을 꽂습니다. 아무래도 투우와 인간의 싸움에서 500kg나 되는 소를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우니 먼저 소의 어깨 부분에 창을 꽂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는 어깨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 다음은 반데리에로가 등장합니다. 말을 탄 기사와는 달리 이 반데리에로는 말을 타지도 않고 그저 꽃무늬가 달린 작사를 이용합니다. 이 작사를 등 쪽에 꽂아서 소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소는 앞으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등과 어깨 부분에 상처가 나면서 힘이 약해지고 몸이 처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 과정을 마치면 마타도르가 등장합니다. 마타도르가 등장하면 투우장에 투우와 마타도르가 남게 된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뜻으로 이 투우장에서 소 또는 마타도르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투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투어장에서 인간이 겪는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투어사들이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실수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투어 역사 동안 약 500명 이상의 투어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10년 사이에서도 2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며 다친 투어사는 훨씬 많은 것이죠. 마타도르는 준비가 다 된 투어와의 접전을 펼칩니다. 붉은 천인 물레타를 들고 소와 접전을 펼치는 것이죠. 이것을 피에나라고 하는데 기교를 부린다는 뜻으로 이 피에나가 마타도르가 펼치는 퍼포먼스이고 이 퍼포먼스에 관객들이 열광하고 매료되는 것이죠. 그렇게 투우와 마타도르의 접전의 마지막 순간에는 마타도르가 칼 에스토케를 꺼내어 투우의 심장을 노려 찌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는 죽음을 맞이하고 투우는 끝이 나는 것이죠.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감독의 의도도 인터뷰를 참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감상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투어하기 전, 투어하는 중, 그리고 투어한 후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이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안드레스 로카레이라는 인물은 세계적인 투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품이라면 그 주인공을 인터뷰하거나 그의 모습, 일대기를 촬영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그 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투라는 소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고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베르트 세라의 의도에 맞게 우리는 이 투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이 영화를 감상하는 태도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은 두 마리의 소를 시작합니다. 하나의 소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소를 바라보는 것 같은 다른 소가 등장하죠. 두 마리의 소를 보여주고 나서 투어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를 소와 인간의 예술적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마리의 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소로 생각한다기보다 인간을 소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 놓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과 소 모두 죽음이라는 동일한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운명을 타고난 소와 인간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투어라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몹시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이 투어와 마타도르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하나의 전투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춤을 추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타도르가 투장의 입장에서 소와 함께 펼치는 춤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마타도르가 입는 옷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옷은 꽉 끼는 타이트한 옷을 입고 위에 자켓을 걸치죠. 그리고 화려한 색상을 자랑합니다. 이런 옷은 춤을 추기에 굉장히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타이트한 옷이 굉장히 성적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이 옷의 하반신은 몸의 선들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하반신의 엉덩이 부분 등이 매우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옷은 평소에 남성이라면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투우장에 입장한 소와 마타도르는 스컷의 소와 암컷의 소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퍼포먼스는 스컷인 투우와 마타도르인 암컷 투우와의 관계 또는 예술적, 성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그저 저의 소설에 불과하고요.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투우를 바라보는 관객의 시점에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소는 죽음을 맞이할 때 소의 클로즈업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의 눈을 강조하며 이 증명이 등장하면서 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의 죽음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며 이 동물의 연민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엔딩에서는 투우가 사망하고 주인공이 퇴장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소가 죽고 소의 클로즈업을 넣지 않습니다. 대신 관객의 시점으로 마타도르를 보며 마타도르가 퇴장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투어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관객의 입장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투어라는 문화,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술적 행위를 위해 동물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이 영화에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소가 빨간 천에 자극받아 돌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분한 소가 돌진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는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소는 창에 찔린 채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시야가 차단된 채 색깔이 구별되지 못하는 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마타도르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에는 주인공인 안드레스 로카레이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동상과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주인공의 로드무비, 성장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투어를 하였을 때 실수를 범하고 소에게 다치기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강한 소를 상대하고 이를 상대로 이기면서 마무리하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주인공의 성장 영화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몇 번이고 이겨낸 하나의 영웅 영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그저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이기에 이러한 해석은 그저 저희 소견일 뿐이고요. 이것이 감독이 의도했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제가 이 고독의 호를 보고 난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2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2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영화를 통해 감정적인 체험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에 대한 의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를 계속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소는 거의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예술적 행위와 쾌락이라는 이유로 소가 희생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들이 이 영화를 위해 희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옳은가에 대해 확실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다큐멘터리 작품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인 안드레스 로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이 영화에서의 표정, 몸짓, 투에 대한 열정은 이 영화의 2시간 동안 관객을 압도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감상하고 열광하는 영화관 안의 관객 또한 윤리적인 생각에 빠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제목을 생각해 보겠죠. 왜 고독의 오후일까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투를 감상하고 오후의 죽음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투 경기는 항상 오후에 있기 때문에 소의 죽음을 오후의 죽음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렇다면 고독의 오후는 고독의 소일 것이고 고독은 투가 될 것입니다. 투장에서 유일한 소이며 좀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존재는 소이기에 소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은 투가 되는 것이죠. 올해 이 영화를 꼭 리뷰 영상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영화이기도 하고 이러한 감상 영상을 올리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면이 있고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특성이 제대로 발휘된 영화라 생각하며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고독의 오후와 관련하여 추천드리는 영화는 이번에 개봉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영화입니다.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다큐멘터리 신작이기도 하면서 뛰어난 영화라 생각합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아들이 매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영화로 편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조현병의 원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탓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연민과 공감으로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의 추천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습하면서 매우 덥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떠실까요? 시원한 에어컨과 음료, 팝콘을 들고 영화를 감상하고 지인이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여름 휴가를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